오늘은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준 아티클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 웹 MVC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핸들러 메서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서블릿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두 get하고 두 post 메서드랑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했었다가 핸들러 메서드 아규먼트에서는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쓰지 않고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TTP 세션까지 다 해갖고 서블릿 API인데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안 쓰더라도 가끔씩 이 세션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블릿 API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 몇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너테이션하고 리퀘스트 퍼램하고 붙이면은 이게 리퀘스트 퍼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여기서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퀘스트 퍼램을 하면은 바로 메서드 인자에 리퀘스트 퍼라미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mother attribute로 하면은 그게 데이터 바인딩 된 커맨드 오브젝트 해갖고 리퀘스트 퍼라미터에 들어가는 그 퍼라미터 네임들하고 같은 프로퍼티가 있으면은 이 커맨드 오브젝트에 세팅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심플 타입일 경우에는 생략하면 리퀘스트 퍼램이 된다고 그랬고, 심플 타입이 아닐 경우에 생략하면 마들 애트리뷰트가 된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마들하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쓰는데, 마들은 리퀘스트에 그대로 실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에서 사용하고, 이 마들에 add 애트리뷰트 하는 거는 리퀘스트에 set 애트리뷰트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이제 리다이렉트 할 때는 리퀘스트를 새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리퀘스트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리퀘스트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넣는 거는 잠시 세션에 넣었다가 리다이렉트로 다시 보낼 때 그 리다이렉트 하는 그 리퀘스트의 마듈에다가 값을 싣고 그리고 세션에서 삭제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러 메소드에다가 요 마듈을 쓰면은 현재 리퀘스트에다가 애트리뷰트를 넣는 거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쓰면은 다음 현재 리퀘스트가 아니고 리다이렉트로 다시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리퀘스트의 마듈에다가 애트리뷰트를 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사용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쓰지 않고 요것들을 사용해서 아티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앱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프링 웹 MVC 버전 2 Not Using Sublit API, 이것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 1이나 버전 2나 결국은 UI 문제는 아니고 이제 컨트롤러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그동안 했던 거를 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페이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페이지, 기본이 1페이지에 20개씩 넣게 했고, 여기 총 개수랑 현재 몇 페이지, 총 개수랑 총 페이지 나왔고요. 이제 다음 하면 3페이지 해서 쭉 10페이지 1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온 게 됐고, 페이지 끝에 가면 이게 디세이블 돼 갖고 더 이상 안 되게 이전도 쭉 해갖고 1페이지 가면 더 이상 이전이 디세이블 되게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지금 한 행에 20개씩인데 여기에 10단위씩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개씩 20횡씩 30횡씩 이렇게 횡수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DEO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됐죠. 카운트 아티클스 해갖고 select count article ID from article 해갖고 전체 게시글의 개수 가져오는 거를 추가됐고요. 여기서 메서드로 count articles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JDBC template.query for object 해갖고 여기에 쿼리 들어가고 여기에 그 리턴하는 클래스 타입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에는 여기 로우 매퍼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바로 프리미티브 타입은 원시 타입 말하는 거예요. 뭐 인트, 더블, 캐릭터 그런 거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잖아요. 그런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그 타입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여기다 쓰고 인티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쿼리 쓰고 여기 리턴 되는 타입을 여기다 쓴 다음에 그 타입을 리턴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를 보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요 위에 파라미터를 보면요, 페이지는 1, 아티클 카운트는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음 하면은 페이지는 2, 카운트는 10.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하면 지금 여기를 폼으로 지금 만들었고 여기 메서드가 게시잖아요. 메서드를 get으로 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2하고 뭐 다음 하면 3하고 이게 다음 하면 여기 숫자를 하나 올리고 서밋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여기다 만약에 5페이지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음 누른 거나 여기 파라미터의 숫자를 바꾸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한 거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글 보기 그러면 그냥 여기 링크를 딱 보시면은 요 아래 쪽에 링크가 나오잖아요. 링크 보면 이렇게 아티클 아이디는 773 이렇게 해갖고 링크를 걸면 되는데 글 보기 해갖고 아티클 아이디를 입력해갖고 뭐 서밋하고 이렇게 만든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애플리케이션 사용해 보면서 글 번호를 써갖고 글 보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죠. 당연히 글에다가 그냥 링크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링크를 거는 것과 여기다 폼에다 넣어갖고 서밋하는 거는 get 방식일 때 이렇게 여기 메서드가 계실 때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여기다가 폼을 넣어갖고 서밋을 시킨 거나 파라미터에 붙인 거나 완전히 동일한 거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웹 1에 작년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페이지 처리를 보시면은 게시글을 딱 눌렀을 때는 여기 지금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지금 페이지랑 카운트가 없을 때는 디폴트가 1, 디폴트 20 그리고 페이지랑 카운트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required는 false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가면 그때부터는 페이지는 2, 카운트는 20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랑 카운트 파라미터를 여기는 아티클 리스트 메서드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http 서블 리퀘스트를 넣고 뭐 페이지는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고 이 메서드에다가 바로 이 페이지 카운트 하면은
이 폼에서 넘긴 요 페이지랑 카운트가 그대로 여기에 매핑, 여기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생략됐죠. 네임은 페이지. 그럼 이게 request parameter name은 여기 int 페이지 값이 할당되는 건데, 이 parameter name하고 여기는 이 argument name 같으면은 네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임이 다를 때는 여기다 써줘야 되고, 네임이 같을 때는 안 써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임이 같을 때도 뭐 써줘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써주는 게 더 명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예. 그런데 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목록의 시작 위치는 offset은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카운트고요. 그래서 offset하고 카운트, 요게 지금 행수고 요게 페이지 수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1페이지다 그러면은 offset은 0, 카운트는 20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 갖고 오게.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에 담고, 카운트 아티클스에서 총 개수를 토탈 카운트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듈에다가 add attribute에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란 이름으로 아티클 목록, 토탈 카운트란 이름으로 토탈 카운트를 이렇게 화면으로 넘기죠. 그럼 화면에서 아티클 리스트랑 토탈 카운트를 뿌리면 됩니다. 화면을 만드는 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컨트롤러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기 화면, 요거를 아까 V1에 했던 거랑 살짝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서는 뭐 페이지 처리는 따로,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처리를 했는데, 지금 카운트 요 행수까지 지금 파라미터로 받았는데, 버전 1에서는 그냥 카운트는 25개를 고정했어요. 고정을 했는데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받는 걸로 바꿨고, 아무튼 차이점은 여기서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 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스프링에서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페이지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 페이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티클 리스트를 화면으로 화면에서 아티클 리스트를 뿌려야 되니까 이걸 리퀘스트에다 데이터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 리퀘스트 set attribute 하고 이렇게 실었는데, 우리 스프링 MVC에서는 여기다 마듈이라는 객체를 넣고 요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해갖고 넣는다는 거죠. 그럼 모델에 add attribute 하면은 서블릿 API에서 request.set attribute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요 이름으로 실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기를 보겠습니다. 게시글 보기는 여기 제목을 딱 누르면은 여기 링크가 이렇게 걸리죠. 아티클 아이디는 773. 그러면은 요 아티클 아이디가 퍼리미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773번 글을 꺼내오면 되겠죠. 우리 버전 1에서는 어떻게 개발했어요? 버전 1에서는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 하면은 이제 스트링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인티저로다 parse int에서 받은 다음에 이걸 아티클 아이디에다 변수로 담았죠. 그 다음에 아티클 dao get 아티클 하면 이제 아티클이 나오겠죠. 이 아티클 번호로 해갖고 기사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request set attribute 하고 여기서 디스패처를 구해서 forward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서블릿 API를 사용한 방식이고요. 서블릿 API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 방식은 버전 2로 제가 해놨습니다. 게시글 보기 화면 보시면 그냥 여기다 int article id 하면은 request 파라미터
했던 여기 있는 요 아티클 아이디, 이게 이 변수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 이렇게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일단 model add attribute 해갖고 아티클에다 넣고, 그냥 이게 보이드잖아요. 아까도 여기 보이드였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일 때는 이 URL을 보고, 그쵸? URL에서 이거 앞에 프리픽스 뒤에 서픽스 붙여갖고 JSP로 포워드 되는 겁니다. 프리픽스 서픽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딨냐, 여기 resources의 application.properties, 여기 보면은 JSP 뷰 리졸버 설정이 나오거든요. 프리픽스는 webinf의 JSP, 서픽스는 .js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앞에 슬래시 요거를 제외한 요 부분에 앞에 프리픽스 뒤에 서픽스를 붙인 그런 JSP로 포워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webinf의 JSP에 요 get 매핑은 요 리퀘스트 매핑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spring mvc v2 아티클 슬래시 아티클 뷰야 .jsp로 포워드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로 포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RL하고 URL에다 프리픽스 서픽스로 연결한 부분으로 JSP로 갈 때는 그냥 보이드로 하면은 알아서 간다. 그거는 디폴트 URL 뷰 URL 모델 트랜슬레이터 그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요청 URL을 뷰 이름을 변환한다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앞에 프리픽스 뒤에 서픽스 URL이 이거일 때 요 앞에 프리픽스 서픽스 붙인 요 JSP로 포워드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URL을 여기 있는 뷰로 바꿔주는 건 default to view name translator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스프링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디폴트로 세팅된 거 그거를 그냥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을 보겠습니다. 수정은 딱 누르면 로그인 안 했을 땐 로그인으로 가고요. 로그인 잠깐만요. 게시글 데이빗이란 걸로 했네요. 로그인해서 david@gmail.com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제 이거에서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면은 원래 글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박히고, 수정도 여기 수정 화면에 여기랑 여기가 아예 빈칸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 다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한 값이 저장이 되고 다시 뷰 화면으로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 수정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아티클 컨트롤러의 게시글 수정부터 보겠습니다. 수정 화면을 보면은 여기 로그인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버전 2에서는 로그인 체크가 빠집니다. 로그인 체크 빠지는 이유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로그인은 했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블릿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리퀘스트 여기서는 지금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해갖고 아티클 아이디 한 다음에 아티클 아이디로 글을 가져와서 이 글에 사용자 아이디랑 세션에 있는, 그쵸?
세션에 로그인한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랑 같으면 그를 수정 모드로 가고 다르면 권한 없음으로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유저의 get 유저 아이디랑 아티클의 get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 이거는 글의 유저 아이디고 이거는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잖아요. 여기서 보면 로그인 체크해서 보면은 session.get attribute 해갖고 여기다 이제 이 유저를 꺼냈으니까 이게 로그인한 유저예요. 이 유저가. 그래서 로그인한 유저의 유저 아이디랑 아티클의 유저 아이디랑 같을 때는 요 아티클을 리퀘스트에 셋 해갖고 요 아티클 수정 화면으로 포워드를 하고, 사용자가 다르면 그냥 에러 해갖고 401 에러가 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버전 2를 보겠습니다. 버전 2는 여기다 세션 애트리뷰트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핸들러 메서드 아규먼트에 세션 애트리뷰트를 추가했습니다. 세션 애트리뷰트는 HTTP 세션의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버전 1에서 지금 유저를 어떻게 했냐면은 session.get attribute user 해갖고 여기 유저를 구했잖아요. 버전 2에서는 그냥 session attribute user 하면은 요 유저가 session.get attribute user 이렇게 됩니다. 여긴 대문자 유저고 여기 소문자 유저니까 지금 요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쓴 겁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네임은 유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름만 쓸 땐 유저 이렇게 되고,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는 이 네임 생략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건 대문자고 요건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유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션 애트리뷰트에 이렇게 대문자를 쓴 거는 우리가 마듈 애트리뷰트에 소문자 유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션 애트리뷰트는 제가 대문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아티클 아이디가 여기 보시면 아티클 아이디가 지금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티클 아이디가 이 아티클 아이디로 아티클을 가져와서 그 아티클의 아이디랑 사용자 세션에 있는 유저 아이디랑 비교를 해서 다르면 그냥 401 에러 화면으로 가고요. 같으면 요 아티클 에디트 화면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갈 때는 애트리뷰트에다가 아티클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게시글 해서 게시 글쓰기는 따로 여기 지금 아티클 폼인데, 아티클 폼은 따로 여기 컨트롤러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디폴트 컨트롤러에 다른 매핑이 없는 URI 요청이 왔을 때는 이 메소드 매핑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맵 디폴트는 결국 URI에 따라서 매핑 되는 거니까 요 웹 INF JSP 스프링 MVC v2 아티클의 아티클 폼 .jsp 화면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 글을 쓴 다음에 저장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테스트 제목, 테스트 내용. 테스트 제목, 테스트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 글쓰기는 아티클 등록 액션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버전 1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글쓰기 할 때 여기 제목하고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제목하고 내용이 들어갈 때 이 폼에 네임이 타이틀하고 컨텐트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타이틀 컨텐트 그렇게 들어가면 버전 1에서 보면 아티클 애드 아티클 보면 이제 로그인 체크하는 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서 request get parameter title하고 request get parameter content, 그쵸? 그러니까 아티클이라는 이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티클 아이디 자체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생성되니까 아티클 아이디는 안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를 한 걸 보니까 여기서 지금 글쓰기를 하는데 이 밑에다가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걸 이름을 이렇게 넣는 폼을 만든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게시글 쓰면서 자기 아이디랑 이름을 써갖고 게시글 등록하는 사람은 없죠, 그쵸? 그런 애플리케이션 없습니다. 우리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목하고 내용을 쓰면 알아서 자기의 아이디랑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아이디랑 이름을 넣는 칸을 따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아이디랑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쓰기 할 때 글 쓰는 사람의 아이디랑 이름은 여기 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폼에서는 이름, 타이틀하고 컨텐트만 쓰고, 그쵸? 유저 아이디랑 네임은 세션에 있는 정보로, 그쵸? 여기 보면 http 세션을 리퀘스트 겟 세션 한 다음에 여기 또 세션 다켓 애트리뷰트 유저 있잖아요. 이게 세션 유저예요, 그쵸? 세션의 유저 아이디랑 세션의 유저 아이디로 세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용자 정보는 세션의 정보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article do.add article 그럼 저장되죠. 저장한 다음에 response send 리다이렉트해서 article 리스트 화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v2에서는 어떻게 했냐? 보면 여기 article 이렇게 썼잖아요. 이 article 이게 커맨드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말했던 커맨드 오브젝트, 데이터 바인딩 된 커맨드 오브젝트, 심플 타입이 아니면 마들 애트리뷰트로 간주한다. 여기 보시면 이 아티클은 심플 타입이 아니죠. 아까 요런 거 아티클 아이디 이거는 심플 타입, 이런 심플 타입은 얘가 리퀘스트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고 얘는 리퀘스트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리퀘스트 프레임이 되는 거고 얘는 마두르 애트리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이게 마두르 애트리뷰트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마두르 애트리뷰트,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면 이거는 리퀘스트 프레임, 예, 리퀘스트 프레임입니다. 얘는 심플 타입이니까 리퀘스트 프레임, 얘는 심플 타입이 아니니까 마두르 애트리뷰트. 마두르 애트리뷰트는 여기 있는 요 아티클, 이 아티클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프로퍼티랑 실제 여기 글쓰기에 보면은 여기 폼에 보면은 이 폼에 요 타이틀하고 네임하고 같잖아요. 같으면은 우리가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타이틀,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컨텐트 하지 않아도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아티클에 요 아티클의 컨텐트랑 타이틀에 그 폼에서 넘어온 게 바로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 바인딩 되는 거를 커맨드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이 아티클이 커맨드 오브젝트입니다. 이 앞에 마두르 애트리뷰트를 붙이면 커맨드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플 타입이 아닐 때, 심플 타입이 아니니까 마두르 애트리뷰트를 안 붙여도 얘를 마두르 애트리뷰트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글 등록 액션, 이것도 보면은 역시 게시글 등록할 때 세션의 유저로 사용자 정보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add article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후에 이제 목록의 1페이지로 가는데요. 목록 1페이지로 갈 때 여기서 리다이렉트 해갖고 아티클 리스트는 페이지 1 하고 요 카운트는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리다이렉트 하고
스프링 MVC v2의 아티클의 아티클 리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여기 있는 요 URL을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가 요 URL로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리다이렉트입니다. 여기 있는 카운트 퍼 페이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액션도 역시 여기서 이제 게시글에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할 때 딱 이제 수정 액션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맨드 오브젝트가 사용됩니다. 이것도 마들 애트리뷰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이면 이게 심플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커맨드 오브젝트고 얘가 마들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수정 액션에서도 역시 아티클의 유저 아이디를 세션의 유저 아이디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치면서 아티클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랑 다 같이 이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저 아이디가 원래 게시글의 유저 아이디랑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랑 다르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이게 유저 아이디까지 같아야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0일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401 unauthorized 되고, 지금 0이 아닐 경우에는 아티클 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삭제 액션. 게시글 삭제는 이것도 삭제, 이제 이거 나오는 걸 제가 넣었는데, 이것도 화면 할 때, 지금 요 팝업 뜨는 건 화면 할 때 하고 OK 누르면은 그때 이렇게 삭제가 되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 걸, 우리 정인성이 올린 걸 삭제 누르면 unauthorized,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elete article하고 여기 session attribute, 여기 유저를 넣었잖아요. 그쵸? 유저를 넣어갖고 유저.ken 유저 아이디, 세션의 유저 아이디랑 지금 삭제하려는 아티클 아이디랑 delete 아티클에다 인자로 넘겼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쳐지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delete도 우리가 보시면 delete 아티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어절의 아티클 아이디만 같으면 딜리트 치는 게 아니고 유저 아이디까지 같아야지 딜리트 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저 아이디가 내 글이 아니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401로 가고,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로드가 0이 아니고 0보다 클 경우겠죠. 1이 되겠죠. 그러면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자기 아티클 리스트, 삭제 후에 목록의 아티클 리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커런트 페이지, 카운트 퍼 페이지 이런 것들은 다 현재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버전 1에서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컨트롤러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리퀘스트 포램이나 마들 애트리뷰트 같은 걸 사용해서 더 쉽고 더 적은 코드를 사용해서 스프링 API를 사용해서 컨트롤러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를 사용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를 배웠습니다.